유튜브 속 작은 치과 닥터옥수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환자분들이 치과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닥터옥수수랑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영상은 특히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몇 년 전부터 오른쪽 위에 어금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예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금리로 씌웠는데 잇몸에 여드름처럼 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는지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잇몸도 부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장사하느라 바쁘니까 다음 달쯤 돼서 치과에 가보겠다고 합니다. 그러신 분 많죠. 네. 골다공증 주사 맞을 시간은 되시고 치과 치료는 시간을 안 내시니 걱정이 됩니다. 저희 엄마가 볼 수 있도록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컨셉이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따끔하게 한마디. 네. 이거는 따끔하게 할 거는 없어요. 따끔하게 할 건 없고 이제 뼈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생업에 바빠서 또 자기 일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 가서도 수습할 수 있는데 좀 불리하죠. 뭐가 불리하냐면 뼈가 자꾸 없어지니까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뼈가 녹는다는 걸 뜻하는데 자꾸 뼈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럴까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는다고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임플란트 자체도 그 뿌리가 깊이 심게 돼가지고 보철물이 불리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쁘고 음식물 들키는 형태보다는 약간 조금 덜 이쁘고 음식물도 끼는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꾸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끔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되도록이면 너무 미루면 오히려 손해다 이런 말씀으로 드려볼게요. 사실 이 질문은 저희 엄마가 따끔하게 그런 저희 엄마라서 어. 좀 따끔하게 정신을 딱 차렸으면 어땠을까. 따끔하게 네. 따끔하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따끔하게로 바꾸면은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이제 구취라 그래서 냄새도 입냄새도 심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픈 치아가 있고 부딪힐 때 어떤 부분들이 꽉 물면 아프다든지 음식물이 들어가면 불편하다든지 하게 되면은 하루 중에 에너지가 거기에 계속 쓰입니다. 우리가 그 발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있어도 엄청 신경 쓰이는데 맞아요. 입안에 이렇게 항상 말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는 입안에 뭐가 있으면 계속 신경을 쓰고 에너지가 글로 뺏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밝았던 분들도 덜 밝아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새니까 자꾸 피로해지고 또 염증이 온몸을 타고 도니까 다른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잘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버전은 따끔하게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별로 따끔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는 엄마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생방으로 막 질문하니까 좋네요. 뭐 좋습니다. 자료 없이 가는 게 네. 저는 좋습니다. 예. 왜요, 원장님? 네? 왜요, 원장님? 왜냐면은 뭔가를 준비해 버리면 네. 그 판에 박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평소에 늘 어떻게 보면 하던 답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평소에 옥수수가 환자랑 이야기하는 걸 그냥 듣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셨으면은 네, 좀 환자랑 많이- 이야기하는 걸 녹음하기는 어렵지만은 맞아요. 이렇게 생으로 막 질문하시니까 네. 대본 없이 뭐 좋습니다 저는.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예전에 임플란트 심었던 곳이 문제가 돼서 치과에 가려고 하는데요. 다니던 치과가 없어졌습니다. 네. 예전에 심은 거라 어디 회사 거를 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거. 다른 치과 가면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치료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임플란트 회사가 뭐 국내에서만 뭐 몇십 개 된다고 해요. 30-40개 이상 되고 그리고 또 외산도 있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치과가 또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이거 임플란트 어디서 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했는데 그 치과가 없어진 참 뭐 저도 당황스러운데 보통 뭐 받기 전에 뭐 이렇게 뭐라도 진료 기록이라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닫는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환자분들이 내가 뭘 심었는지 뭐 전자제품으로 치면 삼성을 심었는지 LG를 심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그만두게 되고 그럼 괜찮겠지 했는데 한 3, 4년 있다가 뭐 임플란트가 풀린다든지 중간 나사가 부러졌다든지 그다음에 뭐 음식물이 낀다든지 해가지고 AS 받을 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품을 모르면 좀 곤란합니다. 그럴 때 저희 이제 의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익숙한 임플란트면은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로 알게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도 심는 임플란트네 뭐 이런 거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뼈에 들어있다 보니까 눈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거 아니니까 뼈에 있는 거를 볼 방법은 엑스레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조금 그 정밀 엑스레이, 그러니까 작은 엑스레이로 확대해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찾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있을까? 그러니까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 무슨 병영 프로그램 중에 군대 프로그램 중에 목소리만 듣고 우리 엄마를 찾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전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완전 옛날 프로그램 같은데요. 제가 프로그램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밖에서 장막 뒤에서 이제 들리면 이 목소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장병들은 무대 위로 올라주시죠. 그러면 막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하고 막 뛰어 올라오는데 비슷하게 이 임플란트가 어떤 임플란트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그걸 맞추는 거죠. 물론 그 목소리만큼의 변이는 아니지만 비슷한데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저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이제 이런 것들 연구소 같은 데가 또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회사 같은 데서 다른 회사 것도 연구를 하니까 그 회사에다가 좀 보내보고 그동안 연구했던 어떤 제품하고 엑스레이가 비슷하냐 뭐 이래서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좀 이렇게 하는데 또 외산이라든지 좀 많이 안 쓰는 국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또 임플란트 뭐 본을 뜨는 경우라고 하면은 좀 여러 제품하고 호환되는 보철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철물을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극복 못하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호환되는 걸 찾아서 극복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답은 있었네요. 네. 답은 있죠. 네. 힘들지만 굳이 네. 뽑는 상황은 많이 없죠. 뽑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안에 나사가 부러져서 그러니까 제품을 알든 모르든 나사가 부러져서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나사 부러진 것도 빼는 경우 있는데 나사 부러진 경우에 그러니까 작은 나사가 임플란트 뿌리 매식체 안에 부러져 버린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임플란트를 교체하기도 뿌리 교체죠. 그야말로 뺀다고 하시는 거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뭐 조금 수고스럽죠. 서로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대가 또 됩니다. 5년 전에 왼쪽 아래 어금니를 발치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데요. 2년만 기다리면 만 65세가 돼서 보험 임플란트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죠. 네. 근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질문을 엄선을 굉장히 잘 해내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급하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심사숙고로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거 뭐냐면은 보험 임플란트 등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은퇴라든지 뭐 등등 이유로 미루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보통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뤘을 때는 주변 치아가 첫 번째는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치아들은 옆에랑 이렇게 접촉을 해야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외로우면 좀 움직이잖아요. 그 비슷하게 치아들도 이렇게 접촉면이 없으면 네. 접촉면이 없으면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 치아는 아래로, 아래 치아는 위로, 옆에 치아는 쓰러지고 뭐 움직이고 이런 경우 있어서 새가 뜬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뼈가 더 녹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조골이라고 하는 것, 치아를 도와주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가 있을 때 보존이 잘 되는데 우리가 치아 뿌리가 빠져버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면 그 치조골이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 있는 턱뼈는 단단하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치조골은 이 턱뼈랑은 재질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죠. 밀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 치아가 없으면 빠르게 좀 흡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조골. 그래서 만약에 2년 전에 지금 한다면 금방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2년 후에는 뼈 이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는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부작용 내지는 뭐 더 해야 되는 그런 부가적인 수술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제가 2년 미루셔야 되는 게 이제 불가피할 때는 예를 들어서 뺐다 꼈다 하는 우리 투명 장치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거 껴서 밤에는 그런 거 좀 껴라. 그래서 위치를 제 위치에다가 좀 보존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조금 미루는 경우 있죠. 그리고 사실 보험 임플란트 말씀 나와서 그런데 보험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은 평생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 돼서 혜택 받는 거 좋지만 뭐 이번에는 보험 임플란트가 아니고 비보험으로 하더라도 언젠가 2개 받는 거기 때문에 잃어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미루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꼭 들었으면 이 좋을 것 모든 같습니다. 질문이 거의 사회자님 어머님한테 바치는 이 유튜브인가요 이거 혹시요? 모든 어머니께. 아 모든 어머님 저희 고민이 순발력이 있으시네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모든 어머니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바쁘셔서 못 온다라고 하는 경우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 더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마음은 무서운데 겉에는 바쁜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 무서운 건 엄마가 아닐지 그런 것도 좀. 근데 엄마가 평소에 뭔가 주사를 맞고 막 아픈 치료에 대해서 되게 잘 견디시거든요. 근데 모든 어른들이 다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입안은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다른 거 수술을 되게 잘 받는다 해도 입안은 민감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그걸 제가 비유를 들자면 우리 손가락 이렇게 됐는데 큰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쵸. 손 됐는데. 그쵸. 근데 입안은 손 대면 바로 헛구역질 나오는 경우 많죠. 이런 경우. 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래? 왜 목적 근처에 가면 왜 이렇게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라고 질문을 사실 해봐야 돼요. 왜냐면 다른 데 건드렸을 때 사실 그런 부작용이 있는 데가 없는데 거기만 유독 건들면 건드려도 될 것 같은데 건들면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민감한 곳이니까 일로 들어오지 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그만큼 입 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부모님이 평소에는 다른 과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런 데 침 맞는 거 잘하고 발가락 끝에도 머리에도 침을 또 잘 맞는데 입안에 들어오는 거는 못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무서울 때 아이들도 그런데 무서우면은 예를 들어 시험이 너무 무서워. 네. 그러면은 배가 계속 아프고 시험 기간만 되면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혹시라도 너무 무서울 수도 있다. 그리고 바빠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근데 요즘은 또 바빠도 좀 야간에 하는 데도 있고 네. 또 쉬는 날 또 그렇죠. 그래서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머님이 성격은 여전히 좋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아가 빠지고 나면은 좀 자신감을 급격하게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격까지 조금 바뀌는데 조금 그런 등등 오늘 이제 사회자분 질문이 전국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께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기 전에 네. 용기를 좀 내셔라. 우리가 예전보다
어떤 분들은 우리 막 치아에 신경치료 있지 않습니까? 신경치료보다 임플란트가 훨씬 나아요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이제는 임플란트가 좀 대중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시술도 예전에는 뭐 굉장히 긴 거 심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 수술도 크고 또 시간도 더 걸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임플란트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너무 과다하게 긴 것도 안 심고 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좀 간소화되어 있고 네. 좀 받으시는 분이 편하도록 그렇게 많이 진화 기술이 테크닉이 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시라는 말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현재 기대가 됩니다. 현재 넘어가야지. 현재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냥 동네 치과 가도 될까요? 뭘 확인하고 가면 좋을까요? 당뇨 환자는 임플란트 치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치료하고 나서 다들 별탈 없이 쓰나요? 당뇨 질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당뇨 굉장히 흔하다. 굉장히 맞아요. 흔하다. 흔하고 많다. 맞아요. 그래서 뭐 당 수치가 중요한 거긴 합니다. 당 수치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당 수치보다는 사진 이따 찍고 있어. 어디 이거 강호도에 사는 친구가 예약한다고 해주라고. 예약? 응. 그거 나한테 카톡 보내요. 지금 해 아니면 우리 언제로? 이따 미시구나요? 아니 시간을 잡아달라고? 아니 둘이 예약해달라고 그랬어. 몇 시? 무슨 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하면 안 되고? 화요일 쉬잖아요. 아 월요일 2시로 일단 1시 반은 안 돼? 1시 반? 아, 1시 반. 1시 반으로 1시 반으로 하라. 갈게요. 어. 시방 전화 왔어요. 1시 반. 원장님 명함 찍어서 보냈어. 1시 반, 1시 반으로 1시 반으로 하라. 여보세요? 1시 반으로. 저렇게 끊임없이 영업을 해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당뇨 다시 한번 네. 네 번째 질문. 네. 저는 아니 생각을 이 뒤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나가도 되겠고 뭐 아니면 나는 자료 화면을 그냥 알아서 편집할 때 킥킥 넣어주라고 하는 거였는데, 네. 그치? 네. 자료 화면을 그냥 넣어주는 것도 좋지. 어느 방향이든 네. 어쨌든. 네. 왜냐면은 그치. 제 생각인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나오는 질문이 또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게 막 여기서 나와 버리면 요것만 보여주고 그 자료 화면은 뭐 띄울 수도 있나요? 그냥 뒤로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나온 사진 같은 거를 그냥 네, 뭐 원장님 옆으로 밀어넣고 자료만 이렇게 따로 띄우고 그렇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무튼 뭐 네. 어떤 방식으로 해봅시다. 네. 당뇨 갑시다. 네 번째. 네, 질문 읽었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 합니다. 당뇨 질문인데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흔하죠, 당뇨가. 네. 많죠. 네. 많고 제가 어떤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치과 의사인데 줄자를 갖고 다닌다. 네. 그래서 허벅지 둘레를 재서 당뇨 위험군을 가린 다음에 당뇨 위험군에 혹은 당뇨 되기 전에 허벅지 크기 키우라고 제가 이렇게 잔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거 참조 한번 해봐 주시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저는 당뇨에 관심 많은 이유가 당이라고 하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당이 일단 있으면 온몸에 염증 생기기가 쉽습니다. 온몸에. 그래서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당이 이 당뇨가 있다라는 말은 되게 이제 두리뭉실한 말이긴 한데 좀 더 수치로 바꿔드리면 당 중에서 뭐 공복 혈당이라든지 식후 혈당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데 공복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식후에는 뭐 180, 200이 안 너무 좋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거 굉장히 생각보다 뭐 10분만 지나면 내려가고 또 뭐 드시면 또 바로 치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불안정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당뇨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당화 혈색소라 그래가지고 그 수치를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헤모글로빈이라고 불러 있는 게 이 포도당하고 반응해서 생긴 그 결과물로서 된 걸 측정을 하는데 그걸 당화 혈색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색소 내 당화되어 있는 거
포도당과 결합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더 정확하게 지난 한 2, 3개월간의 당의 변화를 평균치 정도로 알려줘요. 네. 그래서 그거가 중요한데 의사들은 뭐 대략 외우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그래서 그 혈색소 수치가 대략 한 7 이상 7 이상이면 어우 조금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면 뭐 당 좀 조절합시다. 엄격하게는 이제 뭐 6.5 이상이면 이제 6.5 이상이면 좀 그렇다. 뭐 5.4 미만이면 좀 괜찮다. 뭐 이런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수치가 당화혈색소 수치가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 수치에 따라서 당뇨를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수치가 6.5 이상, 7 이상 되면 그때는 저희도 좀 꺼립니다. 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간단한 임플란트다 그러면 하기도 하는데 조금 뼈 이식을 동반한다든지 수술이 좀 크다, 여러 개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간단한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어떤 임플란트? 뼈 이식도 하나도 없고 네. 수술 시간도 뭐 5분 10분 짧게 끝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수술이 짧다는 거는 심플하다는 건 염증 생길 확률도 작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뭐 여러 절개해서 열어놓으면 이제 아무래도 염증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감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 때문에 아주 심플한 경우는 할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난이도가 있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당뇨 측정을 하거나 내과 선생님한테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하고 또 당이 좀 조절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로 네. 합니다.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임플란트가 잘 굳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네. 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일단 굳어버리고 임플란트가 돼버리고 나면요 네. 당뇨 있는 분들이 너무 또 방심을 해버립니다. 음.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게 중요한가 보다 하고 막 수술도 안 된대 하고 이렇게 긴장하실 수 있지만 네. 덜컥 해가지고 성공을 해버리면 네. 당 조절에 또 신경을 덜 쓰세요. 아. 그래서 그런 등등 이유 때문에 좀 수술하기 전이 좀 기회가 아닌가 그분들이 당을 조절하기에 좀 동기부여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성도 있을 때 저는 당 조절을 좀 하시라라는 말로 뭐 굳이 말하면은 혈당으로 치면 한 식후 한 200 이상 되면 좀 조절하라. 그 다음에 당화 혈색소로 치면 한 6.5, 7 정도 되면 그때는 좀 조절하고 오셔라.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약도 드시지만 식이요법도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사실 당뇨를 치료하는 뭐 운동이라든지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몸 전체에 엄청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 조절을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당 조절은 아니고 몸을 더 좋게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병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야, 이 기회에 좀 몸 좀 더 좋아지자. 야, 이거 너 내가 당 안 줬으면은 너 더 막 이렇게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그쵸. 뭐 이럴 거 아니야. 몸도 혹사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당 줬으니까 이제 좀 보고 좀 긴장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당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몸에 안 좋은 당뇨가 치아, 임플란트에도 당연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당뇨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네.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뭐 추가적인 질문 없나요? 추가적인 질문. 인터넷에 그런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당뇨 환자인데 임플란트 할 치과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이거는 뭐 따로 기준이 있나? 어떤 분들은 이제 당뇨 임플란트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임플란트가 뭐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과장됐지만 염증이 덜 생기게 하는 임플란트 구조들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네. 조금 염증에 초점을 맞춰서 구조가 뿌리하고 중간 지대주가 어느 정도 같이 나와 있는 그러면 이제 염증 확률이 좀 줄어들거든요. 좀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한다든지 또 보철물 방식도 조금 더 오히려 염증이 덜 생기게 모양을 좀 음식물은 조금 사이사이에 치간 칫솔을 써야 되지만 네. 구조는
염증이 덜 생기게 좀 뽑아내는 것도 고려 사항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치과를 가는 게 좋겠다는 아마 질문 아니실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염증이 덜 생기게 하는 치관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크게 만들 거 작게 만들어서 음식물 자주 빠지게끔 만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질문이 상당히 좋은데요. 요 영상도 이제 보면 제가 예전에 그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 왜 끼나요라는 영상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구조를 너무 그렇게 음식물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좀 더 와인잔 같이 우리 S라인이잖아요 와인잔이. 그래서 그렇게 S라인으로 뽑아내면 음식물은 치간 칫솔 써야 될 정도로 좀 끼지만 염증에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로 네.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좀 더 야리야리한 디자인, 좀 호리호리한 디자인이 염증에는 더 강하다. 음식물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일반적인 분들은 그걸 양쪽을 타협하는 거죠. 음식물도 좀 덜 껴야 되고 네. 염증도 덜 생겨야 되니까 좀 그 정도 디자인을 고려한다고 하면 당뇨가 있어서 염증이 굉장히 의심될 때는 그때는 좀 더 음식물보다는 당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철물도 상방으로 뽑아내고 네. 상방으로 뽑아내면은 아무래도 치태 관리라든지 네. 치석 관리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염증에 강하게 뽑아내는 그런 식립 방법 내지는 네. 뭐 보철 방법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드리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임플란트도 약간 깊게 심으면 좀 유리하고요. 네, 좋습니다. 아,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 다른 질문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각나는 거 막 해도 내주세요. 맞아요. 시간이 많아 지금. 질문 막 던지셔도 돼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지금 질문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있어? 있어. 그럼요. 원장님 그럼요. 자, 질문 5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최근에 앞니 발치를 했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임플란트 수술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요. 다른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치과에서는 그럼 옆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브릿지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브릿지 말고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왜냐면 환자들은 이제 치아가 깎인다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네. 싫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치아도 깎기 싫고 임플란트도 하기 싫다. 두 가지가 다 걸렸을 때. 네. 근데 이제 여기 방금 이 질문이 앞니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위에 앞니일 때는 브릿지 아니면 임플란트 외에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앞니는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만약에 질문이 아래 앞니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해보면 물론 위에도 될 수 있지만 아래랑 조금 다른 점이 위에는 이렇게 아래가 위를 치기 때문에 네.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가 위를 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래는 붙여놓으면은 오래가는 그 저희 마릴랜드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브릿지 중에서 마릴랜드 브릿지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방법을 쓰게 된다면 주변 치아를 전혀 깎지 않고 그다음에 요즘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컴퓨터로 디자인할 수 있게 되는 점 하나 있고요. 물론 그 전에도 수동으로 했겠지만 컴퓨터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들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 접착력이 좋아지는 재료들 때문에 마릴랜드 브릿지는 아래 앞니에 쓰게 되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물론 떨어질 확률은 브릿지보다는 있죠. 왜냐면 브릿지는 깎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쉬운 거니까 훨씬 덜하긴 한데요. 네.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뭐 일상적인 생활에는 큰 지장 없고 뭐 앞니를 막 심하게 베어 드시는 거 아닌 이상은 마릴랜드 브릿지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앞니는 조금 좋은 소식을 드리고요. 네. 위에 앞니는 뭐 마릴랜드 도전할 수는 있지만 아까 같은 이유로 탈락할 확률이 높아서 아마 임플란트가 낫지 않나.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것 중에 가끔 이제 요즘은 외국에서 오신 학생들이나 굉장히 많아요. 이게 거의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네.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네. 학생들은 유학생들 되게 많고 네. 그럴 때 이제 가끔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임플란트하고 브릿지 중에 뭐가 더 이제 외국에 살다 오셨으니까 뭐가 더 컨서버티브하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존적이다. 누가 더 어떤 게 더 보존적이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표현드리면 돼요. 임플란트가 거의 압도적으로 보존적이죠. 왜냐하면은 치아를 이제 삭제한다는 건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은 수술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피가 나는 걸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치아를 깎는 건 덜 공격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반대입니다. 피가 나지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주변 치아를 전혀 깎지 않고 네. 또 하나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뼈가 보존되기 때문에 네. 아까 표현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보존적인 컨서베티브한 그런 치료가 임플란트라는 말로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보시자. 그리고 그 의미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위의 앞니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나이가 먹는 두려움도 늙어간다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외모가 무너진다는 두려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위의 앞니 치아는 굉장히 외모랑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모르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뭐 브릿지를 한다든지 해서 자꾸 옆으로 번지면서 치아가 여러 개 빠지게 되면 결국은 앞니 모양이 앞에 치조골 모양이 흡수되면서 치조골이 꺼지면 입술이 들어가면서 외모가 변합니다. 입술이 들어간다고요? 아니 윗니가 이렇게 빠지고 네. 치조골이 녹으면 이렇게 입이 할아버지처럼 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모가 변형되는 거죠. 그건 뭐 성형해서 이뻐진다기보다는 이 변형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뭐 적극적으로 하셔요. 만약에 이제 외모가 변형되신 분들은 이거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금방 극복합니다. 이 외모가 무너졌을 때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술이 무섭지만 조금 그런 경우가 나중에 10년 뒤 당장 아니더라도 20년 뒤에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용기를 내셔서 네.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네. 좀 임플란트로 극복하셨으면 어떨까라는 말로 한번.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치아가 빠진 곳에 메릴랜드 브릿지를 하면은 아래 네 맞아요, 그죠? 아래 하면은 나중에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흡수되면서 안무가 변할 수 있다. 아래는 보통 마릴랜드는 하나에다 대고 하거든요. 하나 없을 때.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 없는 건 공간이 아래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양쪽 치아에 뼈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아래는 변형되는 일이 거의 없고 네.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이쪽. 위쪽인데 브릿지를 하는 경우에 네. 양쪽을 깎으니까 네. 그 양쪽 치아가 또 망가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개 정도 빠지고 3개 정도 빠지면 치조골이 흡수되면서 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는 얼굴이 변형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래는 하나가 빠진 거라면 큰 부담 없이 마릴랜드 추천드린다. 네. 임플란트 없이. 그리고 위에는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 되게 이제 애매모호한데 좀 상업적인 느낌이죠. 네, 그렇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가족들도 똑같이 당연히 그렇게 한다. 그죠. 치과 의사의 가족이나 위생사들의 가족분들도 이런 경우에 똑같이 그렇게 네. 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발치하고 몇 년 방치했더니 이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경우 많아요. 네, 임플란트 하려면 교정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기간이랑 비용 생각하니까 약간 망설여지는데요. 빈 공간은 그냥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메꾸는 게 좋을지 교정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질문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뭐 무삭제, 뭐 라미네이트 이런 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이제 무너졌을 때 그 공간이 벌어졌을 때 그 공간을 뭐 라미네이트나 이런 걸로 메꿀지 아니면 교정을 다시 해야 될지라는 건데요. 네. 이럴 때 답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냐면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벌어진 게 크지 않을 때 굳이 교정까지 해서 메꿔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공간이 이미 크다. 그러면 그 공간을 굳이 라미네이트로 억지로 채우면 탈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양의 문제라고 첫 번째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의지의 문제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정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겸사겸사 씹히는 거 좀 불편했고 또 겸사겸사 이 기회에 다른 쪽 치아도 조금 가지런하게 해서 교합도 좋게 하고 또 웃는 모양도 스마일 모양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지런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잇몸도 관리가 편하게 하고 하는 등등의 의지 그런 것들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교정이 더 나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양이 경미하고 뭐 좀 다듬으면 된다든지 혹은 뭐 라미네이트 붙이면 된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보철물 어차피 이미 한번 보철물이 돼 있는 치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보철을 한다든지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하지만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치아 치료의 원칙은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죠. 원래대로. 네. 그래서 원래 있는 위치대로 돌려주는 교정 치료가 가능하다면 네. 원래로 돌려주는 것이 여러 면에서 네. 깔끔할 수는 네. 있다. 그렇게 한번 표현드리고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성인들이 막 철길 그렇게 막 까는 거 그렇죠.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교정이라고 하면은 전학을 하는 경우보다 부분학을 하면 네, 부분만 하잖아요. 부분할 수 있죠. 네. 부분을 해서 이제 이럴 때 주의사항은 다른 쪽 치아가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오른쪽 움직이다 자칫하면 왼쪽 치아도 치아 치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유지 장치를 조금 붙인다든지 끼긴다든지 해가지고 나머지 치아를 좀 덜 움직이게 해놓고 부분 교정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은 부분 교정 그런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케이스 같은 때는 보이는 것도 그렇게 안 보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낄 수가 있다. 근데 그것도 케이스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좀 어렵죠. 부분 교정도 그렇지만 그렇게 안 보이게 부분 교정으로 가능할 때는 좀 더 적극성을 띄워도 되겠죠. 철길이 안 보이니까. 네. 네,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미 하나 띄워놓으셨나요? 네, 놓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래서- 남편 사진인데. 남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자님은 거의 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 좋은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죠, 원장님. 이거 다 삶에서 오는 질문이지. 그죠? 보통은 이제 그죠? 찾는다고 하면 인터넷 같은 데서 찾으시고 맞아요. 그런데 그냥 삶에서 삶에서 그러니까 이제 생생하고. 생생하고 네. 본인도 이거는 뭐 촬영을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가족 상담을 받으러 온 건지 뭔가 좀 집중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러네요. 일석몇하네요. 그죠. 맞습니다. 손해 보지 않았죠. 손해 보지 않는 공부하는 건 항상 손해 보지 않고 맞아요.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원리가 사실은 복잡하지 않고 삶의 원리나 치아 치료하는 원리나 똑같기 때문에 네.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이렇게 막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맞아요. 치아들이 막 dom성dom성해지고 그럼 dom성dom성해지면 저게 끝이 아니고 또 더 움직이고 더 움직이니까 교합이 불안정해지죠. 네. 씹는 게 계속 바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불편해지고 네.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먹으면 당연히 똑바로 서 있는 건물보다는 휘어져 있는 건물이 당연히 더 잘 잇몸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불리하죠. 힘의 방향이 그러니까 똑바로 힘을 못 받으니까 쓰러지기가 쉽죠. 그런 등등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고 그것들을 원래대로 돌려주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낼 수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네. 마무리 중입니다 지금. 네. 아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 네. 교정을 하고 세우지 않고 그냥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여기 해당 치아가 치료한 치아가 받는 그 힘이 좀 많이 받나요? 어떻게 무리가 될까요? 라미네이트를 붙인 치아? 네네네. 그렇죠. 등치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양이 많지 않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거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테크닉을 쓰죠. 예를 들어서 라미네이트 쪽에는 힘이 안 가도록 하고 탈락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남아 있는 치아 본체에는 힘이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커지니까 네. 양이 클 때는 네. 라미네이트로 마무리하는 것은 조금 불리하고 네. 양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임플란트 여기는 임플란트 공간 얘기인데요. 네.
교정을 안 하면 임플란트 공간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자체를 굉장히 협소한 걸 직경이 작은 걸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 어금니는 힘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교정이 원칙적으로 또 우리가 원칙적으로 네. 우리가 그렇죠. 원칙적이란 말은 이런 의미에서 원칙적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혹은 뭐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만 하면 다 고쳐져. 교정을 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교정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다 고쳐. 그럼 이거 안 고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 방향이 원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방향으로 갈 때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다 보니까 네. 그거 드는 양을 고려해서 이만큼 비용, 시간, 에너지를 쓸 거냐 말 거냐를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 뿐이지 네. 원칙적으로는 원래대로 돌린다가 이제 원칙이라고 보면 네. 좋겠죠? 네. 좋죠. 맞습니다. 촬영 뭐 질문 손 드셨는데 왜 또 끝나가는데 손을 왜 드시나요 거기서? 나 가야 되는데 이제 집에. 제 동생이 동생은. 사랑니가 3개가 있는데 어. 치과 가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좀 무서워합니다. 네. 근데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수면 마취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해서 그거를 수면 마취를 하고 동시에 3개를 뽑죠, 하루에 뽑죠. 뽑을 수 있는지 뽑을 수 있긴 하죠. 뽑을 수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수면 마취에 대한 질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너무 난이도가 높은 3개는 조금 피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난이도가 뭐 한두 개 높다 그러면은 이제 하면 하루 만에 끝내고 만약에 난이도 4개가 너무 높아. 네. 그러면 수면 마취가 부담됩니다. 왜 부담되냐면은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랑은 좀 다르고 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전신 마취는 우리가 삽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스가 들어가는 수면 가스 내지는 마취 가스가 들어가는 거가 우리 코를 통해 가지고 폐로 기관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위급할 일이 생길 일이 별로 없죠. 없죠. 숨이 그냥 저절로 잘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수면 마취라고 하는 거는 약간 쉽게 말하면 외래에서 그냥 그러니까 재우는 건데 의식화 마취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만약에 마취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세포 내에 조직 내에 너무 마취 가스가 많이 가스가 아니죠. 마취 약이 너무 잔존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좀 깊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잠이 깊어지면 우리가 호흡이 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를 돌리는 약제를 같이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미다졸람이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수면 마취에서 이때 길항제라고 해요. 이거를 반대로 해주는 약. 그러니까 마치 따뜻한 물인데 찬물 들어가는 것처럼 네. 그런 약 길항제 뭐 플로마젠이라는 거 이런 거 쓰는데 준비하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위급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치 못 채게 급하게 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또 길항제가 없는 그런 그 수면 마취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 때문에 좀 위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보통 저는 30분 이내에 끝내라고 하고 좀 보수적으로 하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가지 마라. 근데 만약에 재워놓고 그러니까 뭐 한없이 재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막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 네. 난이도가 그러니까 수면한다 그래서 더 빨리 뽑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빨리 뽑아지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3개를 다 뽑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제가 일단은 3개 정도는 뭐 보통 이제 수면 마취하는 정도면 이제 또 외과 전문인 경우도 많고 하니까 뭐 크게 시간 안 걸리고 뽑을 겁니다. 3개 정도 일반적인 시각에서 뭐 보통 30-40분이면 3개 다 뽑지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다로 표현해드리면 될 것 같고 너무 무섭다면 수면 마취 통해 가지고 근데 저는 보통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꼬신다고 하는데 꼬실 때 이제 환자분한테 아우 그 수면 마취 하지 마. 뭐 이렇게 비용을 자꾸 드리려고 해요. 그냥 의외인데요, 완전. 왜 그렇습니까? 또? 수면 마취가 돈이 더 되거든요. 아유,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저희 또 돈 얘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수면 마취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번에 신경 치료할 일이 생겨도 또 수면 마취 생각나고. 네, 그런 치과가 있었어요. 네. 신경치료 할 때마다 수면 마취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거꾸로 이제 아이들도 많이 보는데 아이들도 보면 보통 억센 게 아니잖아요. 막 네. 막 난리가 치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도 이제 결국은 극복해서 하게 되는 그런 거 네. 방법하고 비슷한데 작은 걸로 꼬시는 거죠. 작은 걸로. 그럼 제가 이제 부모님 불러가지고 오늘은 불소도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불소도포가 간단한 걸로 하면 아이는 용기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하나 치료한 걸로 소를 들고 들어가서 뭐 하나 치료한 걸로 하겠습니다.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섭지 않게 소리 들어가서 막 야 오늘은 충치를 이제 닦아내는 거야 하면서 먼저 불소도포를 하고 그 아이는 치료라고 믿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 그럼 그걸 성공했을 때 아이는 내가 치과 치료를 그냥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혼자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좀 컸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꼬시는 것처럼 저 사랑니 이제 그런 경우도 저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많이 하는 거는 그럼에도 무서운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좋습니다. 수면 마취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뒤에다 깔아요 수면 마취를.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혈압도 재고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도 하는 거를 다 준비를 하고 다 꽂습니다. 네. 제가 주사만 아직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상태 자 이제 환자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좋아져요. 뭔 일이 생기면 네. 재워주신다. 아. 그래서 이제 딱 요거 우리 토니켓 감고 IV 하기 전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취도 다 해놨죠. 어차피 이제 수면 마취를 한다 그래서 국소 마취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소 마취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국소 마취 다 해놓기 때문에 이제 마취도 준비됐고 수면 마취는 옆에 다 준비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치 엄마 하면 부를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서 보통 쉬운 거 먼저 하나 딱 빼버립니다. 윈니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꼬실 때는 아 그래 언제든 수면 마취로 갑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다음에도 또 해야 되니까 한번 손 언제든지 들면 아 그래 알았어 하는 걸로 할게요. 하고 이제 제가 좀 더 쉬운 쪽의 사랑니를 먼저 타겟으로 아까 그 불소 하는 것처럼 네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 몇 분 안 걸렸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뭐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약간 거짓말도 넣죠. 아직 안 뽑아요 하면서 이제 약간 힘을 주고 있는데 이제 힘만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무섭다고 하는 상상을 이제 우리가 무서운 거가 사실은 상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녹화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귀신이었다. 그럼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힘을 줍니다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손 들지 아직은 들긴 좀 민망하다. 왜냐면은 아직 뽑는다고는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좀 민망하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노리면서 힘을 계속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슬 그래 이건 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살짝 이제 흔들어 놓고 잠깐 멈추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어떻게 좀 아직까지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다 뽑아놓은 상태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아이들처럼. 근데 이제 그걸 하나 딱 뽑고 나시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통은 이제 수면 마취 하시는 분이 젊은 여성분 많고요. 네. 젊은 남성분도 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또 제가 보호자 대꾸라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좀 집에 갈 때 쓰러지거나 그러면 안 돼. 운전은 금지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밖에는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기다리는 경우 많은데 제가 그 돈이면은 가서 둘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영화 보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꼬셔서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말씀으로 이제 돈이 이거 안 되지 않냐? 아니죠.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또 그럴 네.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그분이 엄청 좋아져 이제 그 자신감을 한번 얻으면 아이도 끝까지 이제 병원을 좋아하고 네. 옥수수 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분도 이제 다른 치료도 그러니까 사랑니까지 뽑아 버리면 네. 이제 웬만한 뭐 신경 치료라든지 충치 치료라든지 하는 것들은 뭐 넘어갑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트라우마 하나를 극복해 줬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죠. 의미입니다. 의미. 입안에 마취한 것뿐만 아니고 정신에다가 그냥 약간 마취해버리는 입으로 약간 몽롱하게 해가지고 혼미하게. 혼미하게.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제가 구강 아간면외과라고 좀 말이 어려운데 네. 그거 이제 제가 이제 보드 딱 전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거 영어로 이제 오랄 서전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길게는 오랄 앤 맥실로 페이셜 서전인데 기니까 네. 오랄 앤 맥실로 페이셜 서전 이러면 어려우니까 음. 외국에서는 이제 OMFS 서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짧게 줄여서 그냥 오랄 서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막 이렇게 말로 혼미하게 하면은 그래서 오랄 서전이냐고 이렇게 오랄이라는 말이 이제 입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이제 수술해. 입으로 수술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랄 서전이 아니냐라는 아, 그렇게도 이제 하는데 또한 뭐. 여러 가지 혼미하게 해가지고 안 아프게만 성공해주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출하러 들어가는 그쵸. 거죠. 그쵸. 옛날에 무슨 고스트 뭐 버스트인가 뭐 해가지고 네. 그 영혼 구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치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보람 있는 직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데서는 그런 자기 속마음도 잘 얘기 못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이판사판 다 무서운 곳이니까 맞아요.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되고 해서 그러면서 그 영혼과 가까이 가고 하는 것은 뭐 질문 수면 마취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왔네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네.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면 마취도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여러 개 임플란트 심는다든지 그럴 때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수면 마취의 가장 좋은 장점 저희는 미다졸람을 쓰는데 네.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수면 마취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한 마취 깨기 한 10분 전까지 그러니까 10분 전이랑 5분 전까지 그러니까 마취 깰 때는 대충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 마취가 깊게 되어 있는 이 순간까지 기억이 보통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우스운 일이 생기죠. 왜냐면은 뭐 수술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신음소리도 내시고 막 그럼 제가 아프셔요 그러면 예 뭐 이렇게 하시는데 수면 마취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아주 좋다는 그런 그 저희도 뭐 뭔 일이 생기면 이렇게 그 기억을 언젠가 미래에는 좀 덜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팠던 기억은 그대로 있는데 그 과거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토막만큼만 기억을 조금 덜어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힘들었던 그 몇십 분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요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쓰면서 네. 그런 기술이 나오면 네. 저도 좀 덜어내고 싶은 기억이 좀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수면 마취를 1시간 이상 가지 않고 30분 내로 해라라고 하셨잖아요. 30분 내는 조금 과할 수 있지만 네. 1시간 내 뭐 1시간 내? 그러면은 그 안에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하에서 사랑니를 4개 뽑을 수 있어. 그러면 4개 뽑죠. 그렇게 뽑아요? 뽑죠. 아. 4개 뽑죠. 근데 이제 안 뽑아주는 데도 있잖아요. 4개 다 안 뽑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4개를 뽑으면 단순하게 그게 뽑을 수 있다 안 뽑을 수 있다의 개념뿐만 아니라 네. 지혈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뽑아버리면 피가 콸콸콸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아프니까 하든지 이쪽을 또 깎물어야 되는데 그냥 이러잖아요. 아, 네. 또 식사도 물론 불편한 점이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물리적으로 이게 뭐 살아있는 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뭐 모델에다 대고 뽑는 거면 뽑을 수 있겠지만 그쵸. 살아있다 보니까 물론 4개를 뽑긴 뽑습니다만 예전에 그 말하니까 저희 유튜브에 출연해 주시는 분 중에 정찬이라는 배우 있습니다. 저희 아, 네, 봤어요. 저랑 네. 좀 오랜 지인이시고 네. 또 굉장히 어려 보이시지만 또 형이세요 저한테는. 그래서 네. 형님이신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일할 때 네. 4개를 한꺼번에 뽑으셨어요. 대단. 수면 마취 안 하고요? 수면 마취 없이 와. 4개를 뽑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나 원래 상남자다. 상남자다 그런 스타일인데 나 원래 그러니까 영화 배우 하시기 이전에 스턴트맨이었다고 해요. 네. 나 스턴트맨 출신이야. 이게 이제 자신감이었죠. 그래서 이제 잘 뽑으셨고 정말 네. 씩씩하게 뽑으셨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밥 뽑을 때쯤은 오셔가지고 네.
아 힘들긴 힘들다. 아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좀 그런 기억이 좀 있는. 그래서 그만큼 사랑니라고 하는 것을 내게 뽑는 게 가능은 하나 너무 깊이 묻어 있는 거라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뭐 당장 유학 가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를 좀 권해드려 보면서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치과 공포증을 극복했던 환자분이 계신가요? 물론이죠. 물론 엄청 많죠. 다 저희 병원에 오면 거의 다 극복해요. 오. 어 정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되게 불안감이 많아. 근데 우리 형이 치과 의사야. 그런 경우에 만약에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좀 불안이 덜하죠. 훨씬 덜하죠. 평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상상해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이 느끼는 불안감은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와의 정신적, 정서적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 불안감은 빠르게 줄어든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무서우세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쓰고 그 마음을 이해하죠. 저희도 하죠.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못 하거든요. 놀이기구 못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편집자가 비웃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상당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막 이런 거 하겠다 바이킹 같은 거 이런 거 가슴이 막 그냥 너무 무서워요. 군대에서 이렇게 헬기에서 딱 내려오는 그 훈련 못하셨는지. 이분이 참 생방이 강하네요. 생방이 강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쫄보로 알면 어떨까. 나 그렇게 인식되고 싶진 않은데 군대 질문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알아서 질문을 살짝 헬기라고 딱 제가 헬기에서 4번을 뛰어내렸잖아요. 와우. 그런데도 알고 말한 건가? 솔직히 모르고 말한 건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나요? 제가 좀 말씀하기는 그런데 지금 약간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살짝 올라가는데 자꾸 안 올라가야 되는데. 오십견이 있으신데 이제 오십견 나으셨어 지금. 예, 지금 어깨가 축축 올라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군대 중에서 이 낙하산 부대. 그러니까 우리 요즘 보면은 가끔 젊은 분들이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특전사 출신들이 나온다고 해요. 네 맞아요.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데 제가 그거 출신이잖아요. 와우. 특전사 출신. 그래서 그 특전사 저도 지금 말하면서 제 눈빛이 이렇게 멋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자발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서도 자 어쨌든 4번을 뛰어내렸다. 와우. 뛰어내렸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저 자신을 좀 높이 갑자기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무슨 주제 속에 있는지 까먹었어요. 지금 어깨뽕이 들어가면서 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죠 지금? 저도 까먹었어요. 치과에 와서 치과 공포증을 극복했던 그러니까 극복해주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자랑을 하고 있네요. 극복까지 했는데 군대 갔어 지금. 극복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니까 군대에서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군인 중에 한 분들이다. UDT라든지 해병대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특전사라고 하면 본인이 용감한 거, 용감무쌍한 거, 3인자, 2인자라고 하면 분명히 서원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치과에 오면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제 군의관이었는데 군의관님 고공낙하 그분들은 고공낙하래. 저는 300m 낙하를 해요. 300m는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에요. 높지 않은 곳이고 그분들은 고공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킬로 이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5킬로 이런 고공에서 하는 거고 저는 300m 낙하를 하는데도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고공낙하 10번을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바에는 이런 정도로 치과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 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깨뽕도 어깨뽕이지만은
그 환자분들의 말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 나 자신도 되게 무서워하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용감무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근무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그러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무서운 경우 많았는데 군대에서는 이제 그런 수면 마취 같은 것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 군대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말로써 풀고 들어갔었고 수면 마취 하면서 용감해진 분들은 특징이 삶에서도 자신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막 AI가 되게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AI가 물론 AI도 지금은 진화를 하고 있어서 AI 자체도 예전에는 AI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알파고야. 그럼 바둑을 잘 둬. 그러면 얘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오목은 못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I가 하나만 잘하게 되고 이 내가 배운 이 테크닉 지식을 다른 곳에 보편타당하게 쓰기가 어려웠는데 네. 어려운데 인간이 가진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것조차도 될 수 있는 AI가 나오려고 막 태동 중인데 그거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제너럴한 AI를 하나가 아니라 제너럴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요즘은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제너럴해요. 그래서 내가 치과 진료를 통해서 어떤 자신감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무서워했던 치과 진료를 받았다라는 거지만 이 경험, 이 정서, 이 자신감을 그대로 확장을 해가지고 내가 도전 못했던 사업, 도전 못했던 일, 도전 못했던 자격증, 언감생심이었던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거에 과감하게 들어가셔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더 승승장구하시고 자신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해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업 제가 더더군다나 이렇게 극복시켜드리는 거에 대해서 큰 개인적 소명과 네. 자부심이 있는 게 그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삶 자체가 좀 바뀌는 경우를 좀 보기 때문에 치과 올 때 웃으면서 들어올 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들어오시던 분인데 네.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농담으로 술 먹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해요? 이러면서 그런데 네. 꽤 많이 거의 다 변한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수면 마취 뭐를 통해서 왔든 뭘 통해서 왔든 그렇게 극복하고 나면 많이 변한다는 말로 답을 좀 대체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좋은 소식 들린 거 있었나요? 환자들이 뭔가 나 이거 해냈어 이랬던 거 있어요? 꼭 수면 마취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치과 치료를 하고 나서 어, 용기를 얻었더니 있죠.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진료했던 여성분이었는데 한 네. 30대나 이렇게 정도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자신감이 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디자이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건축 디자이너 같은 그런 디자인 담당이셨는데 뭔가 좀 남다른 일을 해보고 싶고 좀 더 그러고 싶은데 조금 그렇다 해서 제가 그분한테 제안했던 게 매일매일 저랑 약속을 하시고 30분 정도씩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해서 50일간만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단한 건 아니죠. 그렇죠. 30분이니까 하루 30분씩. 다만 조건이 있다. 일요일도 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50일을 한번 해내신 분이 계세요. 환자분 중에. 네. 근데 오셔가지고 네. 다른 네. 자격증을 하나 따시고 네. 다른 쪽에 또 도전하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약간 하나의 실타래 같은 것 같아요. 그 하나를 풀었으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막 명문대 들어간 사람들을 막 사회에서 존중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분들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장점이 뭐냐면은 좋은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와도 좋은 분 많죠. 알지만 그분들이 인생에서 뭐 하나를 돌파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회사에 취업하거나 어떤 일을 맡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옛날의 기억, 그 기억을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난 이것도 잘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믿음이 스스로에 대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타래를 푸는 시점을 조금 젊었을 때 빨리 잡아준다면 네. 삶이 크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 경험을 대부분 사람들이 못한다는 게 되게 아쉬워요. 맞습니다. 못하고 굳이 만약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50일간 일찍 일어나봐라. 정말 힘들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싫고 좀 언어에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언어에 강하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래 언어에 강하시다고 친구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자기계발 강의 같은 것도 좀 네. 하고 그랬거든요. 네, 많이 하셨죠. 네.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언어에 강하다고 하시니까 매일매일 10분을 할애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다는 전화를 해라. 어려운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미션을 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 말이 어려우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다 하면은 뭐 10분 내내 감사하는 건 어렵지만 통화를 하면서 그 안에 섞는 거죠. 이제 뭐 제가 그래서 대본도 어쩔 때 드립니다. 왜냐면 너무 막연하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시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엄마 한 번 해볼까요? 따르르 한번 해보고 엄마로 한번 갑시다. 제가 엄마예요? 왜 그렇게 제가 그냥 엄마예요 지금. 자기가 아예 어려 보여요. 그러면서 엄마예요 할 때 입술을 살짝 물면서 되게 입술 귀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엄마예요 이렇게 딱 했는데 엄마 역할을 하라는 거지 내가 뭐 엄마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한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원장님. 역할을 자 아니 그럼 뭐 무슨 역할을 하기가 보통은 이제 우리 감사하다는 대상이 네. 보통 부모님인 경우 많으니까 그렇죠. 어 따르르. 제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네. 딱 해서 아유 어머니예요. 아, 영준이? 아유 어머니 목소리가 되게 힘이 넘치세요. 아, 내가 안 그랬었나? 아유 엄마 힘 많이 넘치는데 그래도 또 뭐 아버지 좀 돌아가시고 하면 좀 힘이 없을 때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좀 힘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 그래서 근데 그나저나 갑자기 내 걸어가고 있는데 전화를 한번 하고 싶네. 그랬구나. 할 일이 없니?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 저녁으로 점심 저녁으로 도시락 2개를 쌌던 거 그게 생각이 나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 반찬 바꿔가면서 그 사춘기 애한테 그 도시락 2개 싸준다는 게 그게 새벽 나는 또 일찍 갔잖아. 그러니까 또 그치. 일찍 갔는데 그지. 그 밥 도시락 2개 싸준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엄마한테 그 고맙다 소리 하려고 전화 한번 했어. 웬일이니? 철이 드나 봐 엄마. 나도 예전에는 나도 이런 표현을 못했는데 갑자기 걸어가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애들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나도 옛날에 저랬나 보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하게 된 것 같아. 엄마 참 고마워. 야, 세상 그러니까 오글거린다. 아무튼 고맙고 야, 고맙다는 한 김에 이제 용돈도 좀 붙였어. 그지, 감사는 돈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또 감사 종종 할게. 너무 고마워. 아니 뭐 나 부끄럽다고 하면서 뭐 바로 그냥 목소리까지 그냥. 이분은 약간 타고난 연기 스타일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옆에서 봤는데 몰랐잖아요. 이렇게 연기 스타일인지. 오늘 사실 이런 영상을 찍자고 한 것도 이분이 매일 혼자서 그렇게 하니까 힘들지 않으시냐. 그래서 나 북치고 장구치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쵸.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이렇게 좀 사회를 봐주시고. 저는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막 치과 경험이 있는 편이죠. 사실 있는 편이고 20년 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뭐 즉흥해서 물어보셔도 네.
괜찮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좋고 답변이 제가 좀 미진한 거 있으면은 이제 뭐 필요하면 제 자료를 첨부를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좋은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재밌네요, 참. 나중에 저기 대기실에다가 네. 환자들한테 여기 이날 라이브 방송할 건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런 걸 해보라고요. 뭐 그때 참여해서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어떠신지. 좋습니다. 그거 한번 좋고요. 그건 시도니까 네.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볼게요. 해봐서 좋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꼭 치과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시면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 성심성의껏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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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